지난 30여 년간 한문화를 연구해온 제갈태일 교수. 그는 한문화에 담겨있는 한사상을 통해 우리 민족의 원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설시조 시인이기도 한 제갈태일 교수. 그는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도 한문화를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저서인 한사상의 뿌리를 찾아서를 통해 한문화의 회복이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사상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밝혔다. 최근 그는 한민족의 문화 보존과 연구 발전을 위해 한문화 연구회를 창립했다. 한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이념적 뿌림을 밝힌 제갈태일 교수. 오늘 그의 강의 한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를 STV 역사특강에서 만나본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제갈태일입니다. 이 복성이고 이름이 길다 보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해주는 점은 저한테는 좋습니다만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화를 받을 때인데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 받으면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갈태일입니다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나 다시 또 제갈태일입니다 하면은 그게 뭡니까? 이런 얘기도 돌아오는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농담하지 마세요 이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 갖고 농담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뭐 풀어집니다. 성은 제갈이고 이름은 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해결이 되는데 한 번은 그 국회의원이 그 왜 자기 정견을 적고 그 다음에 한 표를 부탁한다는 뜻으로 홍보하는 편지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 뚜껑에 내 이름이 도갈태일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보면 참 황당해지죠. 여러분 아마 김아무개인데 이아무개라고 한 거나 같은 상황인데 이걸 쳐다보면 참 황당해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 참 무례하다. 예의를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조상을 어떻게 좀 폄하하는 그런 게 아니냐는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제가 오늘 한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이라는 말은 우리 5,000년 역사의 온 민족의 성입니다. 이게 그 얘기가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나라 이름도 한국이죠. 의식주 이름이 전부 한복, 한옥, 한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5,000년 내려온 역사의 한민족이라 했을 때 한은 바로 우리 민족의 성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엉뚱하게 왜곡시켰거나 아니면 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라버렸거나 이래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갈태일을 도갈태일을 하는 이런 상황은 뭐 그건 고치면 되지만은 한 민족의 이 성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끊어버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제 얘기에 이의를 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화에 대한
요 뿌리를 찾았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6강 6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1강은 그러면 우리 민족의 성인 조한이라는 게 그러면 이 낱말부터 한번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 1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강은 그러면 이 한이라는 말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죠. 그 근원이 뭐냐? 요걸 이렇게 조감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강에 가서는 그러면 요게 말하는 한문화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 한문화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줘야 될 거죠. 이성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감을 해봐야 되겠고, 다음에 4강은 그러면 이 한문화가 과연 보편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겁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내용의 아주 국수적인 것이냐,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4강에서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 5강에서는 지금은 21세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세기에도 이 한문화가 과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 코드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겁니다. 막 그게 다 짚어봐서 맞다 한다면 6강에 해야 될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한문화는 르네상스를 해야 한다, 부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아마 매듭을 지어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강을 그렇게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 한문화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공직에 나갔을 때가 1968년입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피스콜프라 그래서 평화봉사단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내가 이 하숙을 하면서 옆방에 이래 있었습니다. 그 맨드릭을 맨날 쳤어요. 그 하버드 건축학과를 졸업했던 친구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주한미 대사도 충청남도 예산에서 그 평화봉사단으로 오신 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마침 이제 그 친구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또 이분이, 이 양반이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 건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자고 이제 휴일이 되면 그 친구가 왜 이리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는데 보통 이제 미국 말 영어로 얘기해서 좋다, 굿이라 하는 말은 의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안 좋아도 굿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으면 very good이라는 말이 써요. very good, 괜찮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wonderful이라는 겁니다. 좋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그보다 더 좋은 단계가 뭐냐, excellent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환상적이다, 존경할 만하다, 기립박수를 할 만하다. 자, 요 얘기 엑셀런트예요. 이 친구가 엑셀런트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떠냐 하면 기와집에 선이 있죠. 이게 옛날 기와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청와대 여러분 왜 텔레비 나도 쭉 일직선입니다. 옛날처럼 휘어지는 이게 없어요. 이 15도 각도인가 뭐인데,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선을 지금 복원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엑셀런트라고 넋을 잃고 쳐다보는다. 어떻게 한국 고가를 짓는데 저 선이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 선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석사 같은데 이제 이 친구 데리고 가가 이렇게 보고 나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보통 우리 보면 정자가 있죠. 산과 물과 앞에 겨울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하늘이 파랗게 맑고, 그 다음에 그 정자가 있는 모습이 이 친구 바라보고 넋을 잃고 버스를 타고 다 내리자는 거예요. 왜 내리고? 저거 봐야 된다. 그러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게 쫙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풍경이 별로 뭐 원래 정자는 정자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면서 말이지 이게 엑셀런트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한 마리 칠면조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다. 이게 그 사람 표현이에요. 그래 나는 콩글리시라고 이 친구는 이제 엉터리 이제 한국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개월 이래 같이 부딪히다 보니 서로 속여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에 밤 이제 한 10시쯤 됐는데 이 친구가 막 불러요. 뭐 미스터 제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왜 그러느냐고. 나는 뭐 어때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저걸 봐라 이기야. 그리고 저거 뭐 그 이제 옛날 60년대 왜 촌집에 가면 봉창이라는 게 있죠. 한지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 그걸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저거 보라. 그거 뭐 이제 봉창에 그게 앞에 감나무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왜 달 보름달인데 비치거나 그 색깔이 진짜 그 환상적이더라고요. 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거 한번 보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지를 만드는 데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지 다 만들었잖아요. 저 땅나무가 이래 하면서 왜 며칠 마르고 이러는 거 전부 다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한국에 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진짜 반했다. 또 한 분은 말이죠. 밥을 먹는데 앞에 이래 문 사이에 보면 문풍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미스터 제갈 퀘션 이게 이 문풍지 드르륵 하는 게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문풍지가 와 달아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우리 그런 교육을 받은 일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 잘 모르겠다. 이게 방 안 온도와 바깥 온도를 상쇄시키는 그런 에어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들으면서 진짜 이 한국 문화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볼 강의로 들어가서 한문화의 아까 1강에 그랬죠. 한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이라는 건 유구한 낱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언어라는 것은 고대 사상의 화석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문화의 에센스가 언어에 다 있다 그럽니다. 말 속에 다 있다 그래요. 그렇게 언어라는 것은 고대 사상의 화석이라는 유명한 말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38자가 3대 당군이 가륵이라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당군에서 그 다음에 2대 당군이 부루였죠. 부루의 아들이 이 가륵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BC 한 2200년경쯤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삼랑을보라는 그 대신에게 정음 38자를 만드는 게 요겁니다. 이게 요 시위 이게 이름하여 가림다라는 말은 하늘 끝 땅 끝까지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문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 가만 보세요. 보면은 우리 한글 24자 요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다 들었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썼는 서문을 썼는 정인지께서도 요 전자를 모방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말은 여기 아래아자로 써서 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뭐 우리 이 연구회 로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으로 안 쓰고 언제든지 요 글자를 씁니다. 여기 우리 로고예요. 그래서 고대 사상의 화석인 반면에 민족 원령을 추출해내는 그런 근간이 된다. 이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이 언어학자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 한 분이 요 언어 하는 의미를 아주 정교하게 정립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요 한이라는 말은 8,000년 전의 언어랍니다.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었고 그 당시 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파미르곤 이르기까지 몽고족 일대에 썼던 그런 언어랍니다. 우리 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8,000년 전에 언어인데 원래 이 말은 가다나간이라는 얘기예요. 가다나간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2,000년마다 한 음절씩 줄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나가 가다간 그다음에는 가간 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칸이 될 수 있겠죠.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줄어들면서 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칸이 되면서 여러분 왜 징기스칸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칸이거든요. 이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높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말이 황제라는 뜻이 되면서 이 칸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옮길 때 땀 한자도 쓰고 한나라 한자도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나무목변에 박달름 한 이것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중국의 구당서열전의 고구려천에 보면은 요 말이 나옵니다. 고구려 시조시는 가한신이다. 요 보면 한이 요렇게 돼 있죠. 가한이 칸이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서 보면 당군어성은 한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삼국사기에서도 신라 유리왕 때 17대 유리왕 때 보면은 최고의 관직이 서벌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정약용 조선시대죠. 아방역고라는 책 속에 보면 우두머리를 한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 의미가 22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호상 박사께서 요 부분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할 때 요 22가지를 해서 나는 그대로 요거를 그분이 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정리를 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말 속에 말이죠. 서로 우리가 봐서 모순이 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 용해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기에 하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많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하고 많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얘기라. 그래, 이거를 질량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통성, 이 질량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여기 찾아보면은 공간적인 것도 시간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오래 참는다는 말도 한이 됩니다. 처음이란 말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사실 정확히 보면 언어가 같은 동의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공간적인 의미로도 보면 여보세요. 크다, 또 높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많다, 또 길다. 이런 공간적인 의미의 확대 개념들이 전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요또 보죠. 하늘, 이 하늘이 여러분 한울림도 되고 한은님도 가고 한안님도 가게 되죠. 가게 되고 임금, 위, 어떤, 온전, 포용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통합적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한이란 낱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이념적인 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의 고대적인 원형은 어떤 거냐. 그 다음 요게 이 심리학이나 우리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우르부루스라고 그럽니다. 우르부루스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아마 보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자궁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사람들은 무지의 축복 상태라. 무지라는 거는
무식하다는 뜻이죠. 무지의 축복 상태라는 말로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카오스라는 말로 또는 중국 용어로 말하면 혼돈이라는 말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오는데 우주의 전일성을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우주가 전부 다 하나의 포괄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한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삼키고 있는 상태였다. 예를 들면요, 어린애가 자주 하는 일이 뭡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지 않습니까? 이게 우르브루스적인 형태거든요. 아직 미분화되었다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미분화된 상태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에집트에서는 이거를 자기동일적 존재라 그랬고요. 또 바빌론에서는 하늘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the all one,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해필이면 뱀이냐? 이 얘기는 파충류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요. 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프로이드 같은 데 보면은 항문과 또 배설 기능, 이게 가장 원시적인 그런 그 힘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신라토기에 보면은요, 신라토기에 보면은 우르브루스가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도 요런 부분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아마 시각이 달라지면 네, 한번 표시해 주시죠.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물고 물고 요 보면 깨구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르브루스 형태였는데 신라 시대에도 우르브루스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고구려 백제 고운백화 지금 여기죠. 넘어갑시다. 바로 저겁니다. 이것도 이 형태가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르브루스의 형태입니다. 고대의 모든 이 세상의 전일적인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무도고. 그 다음 봅시다. 난형설화라는 건데 요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그 시조들이 탄생한 게 전부 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라는 분이 에고를 얘기해요. 그다음 이드와 에고, 그 다음 슈퍼 에고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드 지나스 에고 상태, 이것도 약간 혼돈의 상태죠.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창세기는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이해 가실 겁니다. 캄캄한 말이죠. 아직 땅도 하늘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원초적 신화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박역거세는 말에서 붉은 날이 태어나게 돼 있고, 기말지는 닭의 아래에서 태어나게 돼 있고, 석탈에는 왕비의 몸에서, 주몽은 유하의 몸에서 알로 전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김수로 왕 같은 경우에는 황금 계짝에 열어보니까 아니더라. 거기에서 깨어나는 아주 이 공자가 태어났다. 이 원초적 실화입니다. 이거 전부 아까 말한 우르브루스적 하나가 되는 의미의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알은 어머니의 자궁이요, 또 소우주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독일 심리학자 1899년에 네케라는 분이 정의했던 게 나르시즘이죠.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하도 자기가 반했어. 이 리비도라는 거는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리비도의 자기 애적인 리비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빠져서 죽는 그런 게 나르시시즘, 나르키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르키소스가 바로 수스나 이름하고 같았죠. 그래서 수스나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의 의미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인용을 했느냐 하면요, 한이라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하지만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분열이 돼줘야 됩니다. 일과 다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안 가고 한에 머물러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뱃속에 자궁에서 있다가 10달이 되면 280일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아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나가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 분리 갈등이라 그래, 이게요. 나가면은 우선 지가 다 해야 되죠. 모험을 하는 거 지가 해야 되죠. 밥 먹는 것도 지가 해야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궁속에 있으면 다 가만히 있어 다 해주잖아요. 여기에 빠지는 게 심리학에 말하면 메소키즘이라는 겁니다. 자아음란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왜 알코올 여러분들 마약 해가지고 야단지기는 사람 전부 이 메소키즘입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자궁에 들어앉아서 안 나오면 엄마도 아기도 다 죽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벗어나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아까 우리 낱말을 한번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한글 속에 한문화를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아까 요 내가 설명을 했죠. 우리말에 말이죠. 우리말에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한문화를 압축했는 말들이 전부 우리말에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구했는 분들도 있어서 내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이딱 하는 거는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물론과 무신론, 유신론, 무신론 또는 있다 없다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속에 요거는 상시어시고 요거는 호시어시입니다. 근데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말 속에는 현재 유의 개념도 있지만 전부 이어져 있다는 연결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결의 개념이 뭐냐면 천지인이 사람, 하늘과 사람과 땅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 있다는 의미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너하고 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상하도 연결이 되어 있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도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그 얘기가 있다는 속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도 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 참은 진리라는 뜻이고 요 참은 가득 찼다는 뜻이고 요 참은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은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아야만 뭐가 참다는 얘기예요. 뭐가 차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조금 똑같은 참인데 이게 전부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아라. 참아야만 차고 차야만 진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조금 더 분석해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창조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두가 다 이게 이 진리가 이 자연 속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범신론이죠. 여러분 스피노자가 범신론을 주장하다 왜 이랬습니까? 스피노자를 교회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누우라 그랬어요. 눕고 그 전부 밟고 갔습니다. 밟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1m 이내는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평생. 이게 그 당시에 재판에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예를 들어 이분이 얘기했는 거는 범신론이거든요. 유일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신이다. 그 속에 신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벌 준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을 눕혀놓고 전부 밟고 가라. 그 다음에 이 사람 1m 내에는 접근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스피노자가 의했습니까? 안경을 닦으면서 평생을 홀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네가 범신론을 버리라. 버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겠더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맞은데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느냐 얘기. 이렇게 한 것이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그런 얘기들이 다 속에 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사람 사랑 이게는 몽고에 보면 사치 어원이라 그랬다거든요. 이거 재밌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맞죠? 이 사람 사랑 안 하면 그 사람 끝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하려면 왜 됩니까? 살이죠. 이 몸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의 오묘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을과 알, 너와 내 것과 너 것이거든요. 알은 이거나 난영신화에서 보셨죠? 그게 우리 몸속에 가 있는 게 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을 빠진 놈은 을이지요. 그럼 이게 정신 나간 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와 너라는 건 말이죠. 나와 너, 보세요. 요거는 모음 차이입니다. 나하고 너가 모음 하나 차이예요.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에는 I가 나고 U가 너지요. 그런데 어원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것, 이 발음 잘 안 되죠, 솔직히. 경상도 사람은 더군다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 것인지, 네 것인지 잘 안 돼요.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나와 너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일본말 나 잘 모르겠는데 왔다 꾸시고 뭐 왔다 나면 그렇죠. 이 너와 나와 전혀 어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 것 내 것 하니까 엽전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와 너도 구별 못하는 놈, 내 것과 내 것도 구별 못하는 놈. 그래서 엽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핫바지, 여러분 핫바지 메비우스 고리에 의해서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옷입니다. 편하잖아요. 양복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그 구속하지만은 핫바지야말로 참말로 좋은데 핫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 넘어가자고요. 나와 남, 나와 우리, 울음과 웃음,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밑에 미음이 들었죠. 나에다가 네모로 가다 뿌는 것이 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하고 나하고 영 끝나죠. 그 남이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여러분 재미난 이게 우리 마누라라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까? 그 남편이 한 여러 명 되는 줄 그래 알잖아. 우리 마누라 그러지. 우리 회사라 하죠. 그럼 그 사람 또 뭐라고 내 회사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죠. 그럼 우리 집 사람 이까지 내 집 사람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한이라는 건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겁니다. 울음과 웃음이라는 것도 희극과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즐겁고 이거는 슬픈 거 아닙니까? 즐겁고 슬픈 것도 요 밑에 있는 시역과 리을의 차이입니다. 같은 어간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한 문화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봅시다. 시간 개념도 점이 아니라 연속된 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한테 아무데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5km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다 가서 요래 가가 저래 가라 이래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무데 가려면 한 오리쯤 가라 이거지. 한 오리쯤 이 말은 진짜 가도 끝에 또 물어 또 한 오리쯤 갑니다. 이 연속된 장이 이제 서구 사람들이 사람을 죽으면 패스바이라고 그럽니다. 스쳐 지나가 버렸다. 패스바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스쳐 지나가 버렸다. 이 카드는 뼈 안 맞을 겁니다. 그렇죠? 돌아가셨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셨다. 이게 연속된 장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또 그다음에 생활 속에 이 한문화는 어떤 것이냐. 그 전에 조금 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말 중에서 말이죠. 나쁜 놈이라는 말이 있죠. 나쁜 놈.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나쁜 놈이라 했을 때는 요거는요.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오늘이라는 말 있죠. 온 플러스 누리예요. 온은 뭐냐 하면 시간을 말합니다. 전체의 시간을 말하고 누리라는 말은 이는 공간을 말해요. 우축하는데 우는 우와 주가 함께 포함된 용어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이런 내용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지난 7월이죠. 우리말이 인도네시아의 부톤섬이라든가 그 지아찌아 부족에 우리 한글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한글 인어가 수출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부족들은 한 60만 명이 된다고 그러던가. 그 부족들은 이제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우리 한글로 전부 표현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환영을 받는가 봐요. 왜 우리말을 선택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류가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 가서 IT업에 나도 가서 일하고 싶었어. 그 한국말 배우면 그게 바로 대단성이 그래 좋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한 6천 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인류의 반 이상이 10개어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인터넷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해보면은 중국어를 입력하는 보다 한국어로 입력하는 것이 7배나 빠르다. 그거 맞췄습니까? 우리야 뭐 딱딱 맞추면 바로바로 따르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영어보다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가갸, 극여 나라가 뜬다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별말 아니거든요. 정말로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상에 한번 요걸 한번 봅시다. 한문화인데 다음 봅시다. 이게 우리 문화에는 일을 중시했다 되어 있거든요. 일하는 말을 얼핏 보면은 이게 유학의 이기론이 있죠.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기론인데 일하는 것은 적합성, 타당성, 합당성을 모두 포함한 게 그래서 합리성보다 훨씬 더 심오한 그런 개념인데 이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가장 많이 썼던 일이 애들한테 또는 손자한테 했더만 야 이놈아 순리대로 해라 하니 순리대로 하라 그러죠. 그 일을 따라가 일하는 것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나무의 결입니다. 나무를 여러분들 이래 도끼를 꽝 짜길 때 결을 나놓고 그냥 탁탁 가려지잖아요. 그럼 이 거꾸로 내가 아무만 해도 안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라. 결 따라 해라.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는 법 없어 사는 겁니다. 이게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또 궁리해봐라. 정 안 되면 그러니 궁리해봐라.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치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서 뭐가 되느냐면요, 화백회의에서 여러분 만장일치라는 게 있죠. 만장일치가 가능한 이유가 이거 생각하면은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욕심이 앞서거나, 그렇죠? 이기주의가 앞서거나 이럴 때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일은 제껴놓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은 화백회의 만장일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말이죠. 강압과 폭력을 싫어했다. 이거. 여러분 서랍을 밝은 달에 밤들이 놀이다가 방해하보니 가래이가 4개였다. 이런 노래 있죠. 처용가. 그럼 미국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단장 권총 뺐겠죠. 그 권총 빼가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춤췄잖아요.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귀가 승복을 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처형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순리 문화예요. 그거 총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으로 쏘는 문화가 우리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인을 공감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한 생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풍요적인 삶이죠. 이불선이 하나로 합쳐졌다거나 풍요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낭낭비 서문에서 왜 최치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분방하고 이런 풍요가 있었어요. 이모라는 사람이 백호를 가진 사람이 평양감사로 가죠. 가다가 옆에 보니 황진이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야, 가마를 말을 발에서 내려가지고 야, 황진이 무덤을 그냥 갈 수 있느냐? 잔 한 잔 쳐놓고 그때 했는 게 뭡니까? 청초구진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그 얘기죠.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자가 권하려면 그릇을. 이 얘기하고만 임금한테 들어가가지고 공직자가 말이지 평양감사 부임한 가는 길에 기생 무덤에 술잔 쳐놓고 야단치겠으니 니는 그래 파직됐잖아요. 그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자유분방한 것이 우리 민족의 그 타고난 그런 에너지다 또는 그 민족 원형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천부경에 본본심이 있는데 천부경이 아까 저 어디에 있더라고요. 요. 여러분 이제 일시무시일 석상경무진본 천일일지일 이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삼 삼일서 일이 쭉 나가죠. 그리고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본본심 본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정무종일 이렇게 끝이 나죠. 하나는 시작하지만 하나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본본심 본태양 본래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다 본래 마음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바로 태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악명이라 그랬죠. 높은 데에서 내려다가 어떤 조건을 주지 않고 고루 비치게 되면은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된다. 천지인 합일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천부경의 결론입니다. 원래 이 신지가 전문으로 쓴 것을 최치원이 묘양산 돌벽에다
이게 하문으로 풀이했는 81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우가 여기 생활 속에 나오는 그런. 그 다음 봅시다. 반드시 우리는 합치는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들 그 저 밑에 보면 일본인들은 갈라지면 남이라고 이 사람들 가문합니다. 쇼군 그 장군 밑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면 남입니다. 그런데 서구인도 법이 무너지면은 그만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계약 사회거든요. 법이 없어졌다 하면 그는 무법처입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법이 없어도 하늘 무서운 줄 알지만은 이 서양 사회에서는 계약 사회예요. 법으로 딱딱 정해놨는 거. 그 이외에는 자유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구에서 왜 법이 무너졌을 때 보면 마켓 그 마켓에 들어가 막 물건 끊어지고 도망가고 야단치기잖아요. 그 사람들 나는 자유라는 거. 이거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왜? 법이 안 통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게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참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렵지만은 다 이 작사를 냈어요. 다음 시간에 그 2강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박사를 냈습니다. 그래도 3.1 운동이 일어났고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다 일어났잖아요. 아무리 흩어져도 다시 모이려면 누군가가 지도자가 그렇게 모이도록만 해주면은 폭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남과 내가 하나가 되면 신명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자타가 하나가 되면 신명이 나는 거고 상하가 하나가 되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게 난장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은 난장이 뭐냐면은 이 개울가에다가 이게 말뚝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전부 자유입니다. 딱 뭐냐 살인과 절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거가 뭐 하느냐?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단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족을 해도 좋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 그때는 그 치해법권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때 임금은 뭐 하느냐? 그 일주일 동안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석고대죄를 하나님한테 석고대죄합니다. 그 석고대죄하는 왕이 있는데 민초들은 거기에 난장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활발하게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면서 민초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역시 뭐겠어요? 우리 임금님은 저렇게 고심하고 있다. 이런 거 되냐?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임금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어떤 삶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페라가 마당놀이잖아요. 쭉 둘러 앉아가지고 쭉 보면서 말이지.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배우와 관람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참 하다가도 사람 끄집어내야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하나 더 넘겨보세요. 격식과 형식이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하죠. 하던 짓도 안 한다. 격식과 형식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 지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하나 들까요? CNA에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왜 현대조선 울산에 할 때 모르겠나 참 그 조선소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두만강 노래를 불렀어요. 두만강 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원래 또 실험을 좋아하잖아요. 또 둘러 앉아가지고 노동자하고 같이 실험을 하니까 이게 CNA에서 보면 이게 희한한 풍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CNA에서 어떻게 했냐? 저 사람들은요, 이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브루 칼라. 그럼 브루 칼라라는 근로자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라는 건 이제 경영진이잖아요. 그러면 화이트 칼라와 브루 칼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절대 같이 안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가 요즘에 지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 이래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양 것을 본다자 해가 들어온 기 지에서 말하는 캔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계급장 띄고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성공하거든요. 아 맞다, 동양의 지혜 이게 맞다, 이게 구별을 넘어뒀기 때문에 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런 사고가 안 통하냐. 그렇긴 해. CNA에서 정주영 회장이 근로자와 실험하는 내용이 이 사람들한테는 빅 뉴스가 될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빅 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분이 사실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뭐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이루었던 분인데 요즘 와서 다지능 이론이라는 것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능이 IQ만 아니다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가 IQ가 높은 경우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점은 20%밖에 안 된다. 그 통계가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럼 8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그 지능이라는 거예요. 음악 잘하는 것도 지능이고 체육 잘하는 것도 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공간 지각관념이 좋은 것도 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EQ라는 거 있죠. 이게 아주 능한 것도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지금은 이 다중 지능 이론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면은 이런 격식과 형식 문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 다음 봅시다. 한국의 3대 음식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게 그 비빔밥, 공탕, 김치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죠? 이게 그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재료를 하는 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미가 있는 거고 곰탕도 전부 다 이렇게 절이고 그 다음에 뜸들이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다. 그 다음 봅시다. 윷놀이 개념이 여러분이 또개걸육하는 이 문제가요. 이것도 이게 짐승의 습성을 비유해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인데 지금은 요것만 남아 있어요.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이거는 돼지라는 뜻입니다. 돼지는 어떻게 되죠? 지만 알죠. 그러니까 요거는 점 하나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개는 뭡니까? 이거는 말이죠. 강자한테는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막 그런 거 있죠. 이게 두 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은 뭐냐 하면은 염소 뿔로 성경. 이게 뭐냐면 지식인들이 아집과 붕당의식입니다. 이걸 못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이걸 극복해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게 유치입니다. 이거는 소예요. 그러니까 소우자 머리 두자 우두머리 하는 말이 나오는 길. 너는 이제는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 그 다음에 모는 말입니다. 모는 말인 대신 성년의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요. 요 천지인 합일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고구려 단군 신화나 고구려 신화 모두 말이죠. 예를 단군 신화에 보세요.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오고 땅에서 웅녀가 그게 곰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곰을 사랑했던 토템을 했던 민족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합쳐서 단군이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고구려도 보면요. 헤모스가 하늘의 아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하는 강의 신 하백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신은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주몽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 단군장신은 생명적인 자연관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상적인 세계 홍익인간이라. 홍익인간은 사람이 서로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나 외에 식물, 동물 모두 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범해적 우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은 사실상 환경 문제 안 나오죠. 환경 문제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환경 파괴 안 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은 이게 제세이화라는 정치관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를 순리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순리대로 하면 절대로 여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치 그러니까
이에다가 그 정치하는 이대로 정치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천하를 사람의 양심대로 본심대로 해라. 그나마 걸릴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그 제세이화라서 말하는 거고 또 이게 당군왕금이 시절에는 일백이사라 그랬죠. 풍백과 운사, 우사가 다 거느리게 다 지도하고 했고 군신 간에 평등했습니다. 임금이라 해서 목에 힘주는 거 없었다. 그런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이의 정치라는 것은 화백 정치처럼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세이화라는 것이 그리스 민주 정치보다 훨씬 앞선 그런 민주 정치의 원형입니다. 이거보다 더 민주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과 신하가 전평등하지요.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치대로, 양심대로, 본심대로 처리하라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아니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뜻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 제세이야말로 민주주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예, 당군 정신을 산부인이라는 것 이렇게 주게 되죠. 그 환인이 환웅에게 요 세 가지를 주면서 정치하는데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백성을 다스리는데 참고하라. 요거 뭡니까? 거울이죠. 내재적인 지혜, 요거 말이죠. 내향적인 자기 성향입니다. 나를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맞죠? 나는 홍길동이다. 그러면 내가 됩니까? 나는 제갈페일이다. 그러면 나를 다 아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버드 이게 우리 이 세계에서 최고 대학이죠.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것이 바로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요. 세 가지 이 스타일이었죠. 나는 누구냐를 알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누구냐를 알아 하는 건 내 소질이 뭔지, 내 탤런트가 뭔지 그거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내 직업이 뭔지, 뭘 하면 내가 정말로 잘하겠는지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면 좋다 하는 거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all in, 내 전력을 투구하라. 이게 하버드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최고의 대학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서울대학에 그런 메리트 없습니다. 그네들요. 자기가 일생 동안에 재미있게 할 수, 이게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재미도 있어야 되고, 내 직업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미만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재미가 없으면 의미 아만 찾아도 이거 오래 못 간다는 얘기. 재미와 의미를 함께 찾는 게 하버드 대학 특색인데, 이게 우리 거라는 얘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사회적인 구현이죠. 이 사회적인 구현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친일파 응징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누가 독립운동하려고 하겠습니까? 독립운동 자손들은 전부 다 빌빌거리고 그러면 말이지 이 친일파는 잘 살고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구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하라고 당군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당군 정신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걸 해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방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1세기 이게 뭐냐? 방울이라는 건 신명이거든요. 신바람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거는 엑스타식 하는 거예요. 망아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망아지경이 되는 거는 그럼 뭐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음악가 중에서 최고로 천재가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는 자네 운해 중에서 자네는 여러분들 그 계산 능력 이런 거잖아요. 논리성인데 이 운해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모차르트는 누워 있으면은 말이죠. 그 악보가 천장에 쫙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 보고 막 뺏기면 되는 거예요. 천재예요. 이 바로 신명이라는 거. 이 우리나라 민족만큼 신명 있는 나라 없죠? 나는 그랬어요. 우리만큼 신명 있는 나라가 없어요. 바로 그 신명 때문에 우리가 30년, 40년 만에요. 세계 경제 12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창조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했을 때,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얘기인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나라든 백성이든 정말 잘 살 수 있는 세계 1등국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같이 동의하시면 박수를 치고 막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